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처벌을 피해간 범죄자를 잡아내어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자다. 뒷세계에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취급한다. 하필 일하는 모습을 목격당할 건 또 뭐야? 형씨도 참 재수가 없다. 이러지 마! 왜 죽이라는 거야? 비밀을 지킨답시고 사소한 일로 상대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일상다반사다. 그 중엔 무고한 일반인을 표적으로 삼는 인간도 있다. 아가미로 호흡해봐. 그럼 살 수 있을지도. 살려줘! 바다 깊은 곳으로 갈 운명이었다고 생각해. 너희는 지옥 깊은 곳으로 갈 운명이고 한과 비탄의 목소리를 거두고 악당을 처벌하는 것. 요왕선의 바다에서 죄를 씻도록 해라. 아가미로 호흡해도 죽겠네요. 그것이 우리 고문 소믈리의 책무다. 이러한 사명을 진 탓에 사연을 지닌 이들이 내 사무소의 문을 두드리고 난다. 잘 오셨습니다. 얘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내 눈앞에 앉은 이 부인 또한 마찬가지다. 이 검은 심연과도 같은 눈동자를 나는 익히 알고 있다. 내 아들을 죽이고 시신마저 없애버린 야쿠자를 죽여주셨으면 합니다. 가족을 잃고 증오에 불타는 자의 눈이다. 의뢰인의 이름은 이토.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에겐 외동아들이 있었다. 요시키, 늦게까지 논문 쓰느라 고생이 많아. 대학원 졸업 논문 제출이 코앞이니까. 아들은 공학과 대학원생으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다. 일찍이 남편을 잃고 홀로 키워온 아들은 의뢰인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훌륭한 연구자가 돼서 우리 엄마 호강시켜줘야지. 너무 몸 혹사시키지 말고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야. 의뢰인은 꿈을 향해 노력하는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어느 날 견디기 힘든 비극이 닥쳤다. 얘가 웬일이람?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애가 아닌데. 심야가 됐는데도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전파가 닿지 않는 곳이거나 전원이 꺼져 있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몇 번을 걸어도 아들은 받지 않았다. 의뢰인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다음날 아침 경찰서로 헐레벌떡 달려갔다. 아들이 어제부터 돌아오지 않아요. 전화도 통 안 받고. 에휴, 가출한 걸 수도 있죠. 일단 실종 신고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실종 신고를 했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심정으로 기다려보았지만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은 오지 않았다. 이제 더는 못 기다려. 뭐라도 해보자. 기다리다 못한 의뢰인은 자신도 아들을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었다. 그 방법은 사람이 몰리는 역에서 아들의 목격 정보를 모으는 것이었다. 이토 요시키라고 합니다. 제 아들을 보신 분 누구 없으세요? 작은 단서라도 찾을 수 있길 바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행인들을 향해 소리쳤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 한 사람이 의뢰인에게 말을 걸었다. 아들이 실종됐다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겠구만. 네. 어쩐지 범상치가 않다 싶더라니 놀랍게도 야쿠자 조직의 보스라는 게 아닌가. 의뢰인을 딱하게 여긴 남자는 새 단서를 제시했다. 내 지인 중에 실력 있는 정보상이 있다네.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지. 네, 꼭 좀 물어봐 주세요. 사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지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야쿠자의 손을 잡았다. 부하를 따라 번화가의 뒷골목으로 들어가자 대표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가 있었다. 저 남자가 정보상입니다. 그쪽인가? 아모 씨의 소개로 왔다는 사람이? 네, 맞아요. 실종된 아들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의뢰인은 아들이 겪은 처참한 최후를 알게 되는데 정보상은 의뢰인에게 잔혹한 사실부터 먼저 구했다. 미리 확인해두지. 진실을 알 각오는 돼 있어? 네, 그렇다면 알겠어. 일단 당신의 아들은 이 세상에 없어. 그럴 리가요. 시신도 아직 발견이 안 됐는데. 당연하지. 꼬리를 잡지 못하도록 범인이 시신을 처리했으니까. 안 돼! 절망에 빠진 의뢰인에게 정보상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사건의 시작은 아들이 실종됐던 날 낮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 잘 먹었다. 오늘 밤도 신나게 놀아볼까? 아이 참. 그날 아들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역 야쿠자 오츠카구미의 보스인 이마이와 그의 정보를 맞닥뜨렸다. 저 남자가 나 쳐다봐. 불쾌. 뭐? 감히 내 여자를 음흉한 눈길로 쳐다봐? 네? 무슨 소리예요? 이마이는 아들에게 생트집을 잡으며 시비를 걸어왔다. 당연하게도 그런 사실은 없었고 아들은 즉시 부정했다.
오해요. 전 안 그랬어요. 그럼 내 여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뭐야? 하지만 이마이는 그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기어이 폭력을 행사했다. 분노에 휩쓸린 채 폭력을 행사한 이마이에게 정부가 말했다. 반성을 전혀 안 하는데? 애들 불러서 처리하라고 시켜. 알겠어. 야 얘들아, 지금 당장 스자쿠초 주차장으로 뛰어와.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마이는 부하들을 호출했고 곧이어 도착한 부하들과 함께 더 가혹한 폭력을 가했다. 진짜 안 봤다니까요. 아직도 거짓말이야? 반성의 기미라곤 추호도 없군. 들어가라. 들어가. 매운맛을 똑똑히 보여주자고. 다른 장소로 끌려간 아들은 고문 끝에 목숨을 잃었다. 그러게 건방지게 입 놀리지 말았어야지. 야, 이 쓰레기 처리해라. 야. 놈들은 꼬리가 잡힐 것을 우려해 시체를 산산이 조각내어 바다에 버렸다. 모든 얘기가 끝나고 의뢰인의 가슴속에선 무어라 형은 못할 상실감이 깃들었다. 그 야쿠자 사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알아서 뭐하게? 죽여버릴 겁니다. 내 아들이 느꼈던 고통을 똑같이 겪게 해야지요. 증오가 마그마처럼 펄펄 끓었다. 하지만 안내를 맡은 야쿠자와 정보상은 거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건 너무 무모해. 상대는 야쿠자라고. 일반인에겐 너무 벅차. 그쪽이 나서봤자 복수는커녕 개죽음만 당하는 꼴이야. 냉정하면서도 천국을 찌르는 말이었다. 그럼 포기하고 눈물이 났자란 말이에요? 아니, 복수할 거면 확실한 방법을 쓰란 소리야. 아주 무서운 사람을 소개해줄게. 악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을. 그렇게 정보상에게서 내 이름을 듣게 된 것이었다. 얘기를 끝마친 의뢰인은 바닥에 엎드리더니 고개를 푹 숙였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의 한을 풀어주세요. 이토시, 쥐어짜내는 목소리에는 끝없는 비애와 한이 깊게 서려 있었다. 그때 의뢰인이 무시무시한 표정을 지으며 외쳤다. 그 애한텐 꿈이, 미래가 있었는데,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었는데, 무작정 생티집을 잡고 목숨까지 빼앗은 그놈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내 아들 시체도 안 남고 죽는 꼴이나 보려고 낳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그놈들을 죽여주세요. 사랑하는 외동아들을 억울하게 잃었다. 장례치를 시체조차 남지 않았다. 어머닌 혼을 가릴 듯이 통곡했다. 이 떨리는 손을 내가 무슨 수로 떨칠 수가 있겠는가? 알겠습니다. 당신의 억울함과 한은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고한 자의 비탄의 목소리를 거두는 것, 그것이 고문 소믈리에가 존재하는 이유다. 사소한 일로 생트집을 잡고 여자 앞에서 허세를 부리려고 무고한 사람을 때려 죽인 죄. 인간 쓰레기 놈들, 다짜고짜 고문을 당하는 공포와 절망을 바로 나 이주인이 가르쳐주지. 피해자의 그리고 어머니의 분노는 몇 조배로 쳐서 똑똑히 새겨주마. 정보상의 말론 이마이는 매일 자택에서 정부와 밤을 보낸다고 한다. 무고한 사람을 죽인 살인자 주제에 집은 으리으리하군. 안 그래 루카와? 네, 죽여버려야겠어요. 경호원은 없는 것 같네요. 폭력단이 활동하기 힘들어진 요즘 놈도 눈에 띄는 행동은 못하겠지. 방해꾼이 없다면 이쪽이야 편하다. 선생님, 저 어떤가요? 기척을 죽인다고 죽였는데 혹시 티가 나나요? 많이 나아졌구나. 그 정도면 쉽게 들키진 않을 거다.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잠입한 우린 이마이가 있는 방으로 향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침대 위에 이마이와 여자가 있었다. 인간 쓰레기들, 사람을 죽여놓고 죄책감이라고는 없나 보자. 너는 누구야? 둘 다 죽이죠, 선생님. 마침 잘 됐다. 이번 타깃엔 저 여자도 포함되니까. 하지만 이마이도 마냥 바보는 아니었다. 진짜 도도! 나와라 도도! 큰형님 부르셨습니까? 이마이가 소리치자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다. 덩치만 산만할 뿐 머리는 영 덜 떨어져 보이는 남자가 우리 앞을 막아섰다. 도도는 우리 조직 최강의 남자다. 너 같은 건 상대도 안 될걸? 죽여버려! 부하 자랑하는 건 좋은데 그런 말은 앞에 나와서 하지 그래. 보스라는 인간이 부하의 뒤에 숨는다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그 꼴을 기가 차서 보고 있자니 루카가 발을 내디뎠다. 선생님, 여긴 제게 맡겨주세요. 알겠다. 루카도 많은 전투를 겪어왔으니 이 정도야 괜찮겠지. 체격이 딸리는 루카를 얕잡아봤는지 토드가 실실 웃으며 말했다.
근형님, 이놈 죽이면 여자 데려와 주시는 거죠? 얼른 죽여버려야지. 그래요? 그럼 포기하셔야겠네. 바보는 절 못 이길 테니까요. 바보다 바보. 상대의 화를 부추기는 화술은 루카 쪽이 한 수 위였다. 그러자 순간 온수기처럼 머리끝까지 화가 난 토드가 뭐라고? 죽고 싶냐? 루카와의 머리를 노려 있는 힘껏 오른주먹을 날렸다. 석회 공격. 석회가루는 눈에 들어가면 실명을 유발한다.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정면으로 맞서다니 어지간히 멍청한가 보군. 다음 순간 루카가 토드의 사타구니를 걷어찼다. 당신처럼 멍청한 유전자는 없애버려야 돼요. 아무 거리낌 없이 급소를 발로 차다니 훌륭한 비열함이다.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무릎을 꿇는 토드에게 잘 시간입니다. 루카가 가차없이 추가 타격을 입혔다. 혹시 모르니까 한 방 더. 이 세상에서 사라져라. 얍. 사타구니를 위에서 밟힌 토도는 눈을 까디집으며 졸도했다. 방해꾼을 제거한 우린 이마이와 여자의 신병을 확보했다. 자, 가볼까. 널 심판할 어둠의 법정으로. 당신도 똑같이 나쁜 놈이에요. 내려질 판결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말이다. 고문실로 돌아온 뒤 이번 고문을 완벽하게 세팅했다. 정신이 들었나 보군. 초장부터 시끄럽네요. 조금 불편한 자세를 취하게 한 탓일까 깨우지도 않았는데 알아서들 눈을 떴다. 뭐 깨울 수고를 들었으니 나야 편하고 좋지만.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보복당해서 죽는 수가 있어 너. 넌 야쿠자면서 일반 시민한테 손을 댔다. 야쿠자도 뭐 그게 이 자리에서 무슨 의미가 있지? 아직 놈이 대답할 여유가 있는 지금 늘 그래왔듯이 질문을 던졌다. 넌 무고한 청년에게 생트집을 잡고 부하들과 함께 때려 죽였다. 그 애송이랑 아는 사이야? 심지어 시체마저 남기지 않았지. 피해자나 유족에게 죄송스럽지도 않나? 자, 이 남자에게 과연 인간의 양심이 남아있을 것인가? 하지만 돌아온 건 최악의 답변이었다. 난 말이야, 그 애송이처럼 똑똑한 척하는 놈들 보면 짜증이 솟구쳐. 나도 싫어. 죽이길 잘했지. 그래서 생트집을 잡아 황천길로 보냈지. 날 짜증나게 한 벌이라고. 도저히 인간의 말이라고는 여겨지지 않는 이기적이고 말도 안 되는 논리였다. 아니, 오히려 잘 됐다. 덕분에 나도 인간성을 버려도 되니까. 그렇담 경험하게 해주지. 불합리한 폭력의 극치를. 루카와. 네, 기동합니다. 내 분노의 목소리에 루카가 손에 쥔 컨트롤러 스위치를 눌렀다. 놈들의 위에 있던 유아프레스의 신봉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것이 등에 닿더니 찬찬히 놈들의 몸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이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압술형과 새우꺾기 고문을 융합해 현대식으로 만든 것이다. 실토해라! 네가 한 짓이지? 아니야! 압술형은 판자 위에 죄인을 앉힌 뒤 거대한 석판에 허벅지 위에 올려놓는 고문이다. 그리고 새우꺾기 고문은 죄인의 몸을 꺾어 무리한 짓을 취하게 한 뒤 밧줄로 고정시키는 고문이다. 그럼 이 악독한 놈! 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이 고문을 받으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고통을 겪게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망하기도 한다. 나는 이 두 고문의 고통을 동시에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실행자의 부담을 더는 데 성공했다. 괴로워! 엉덩이가 찌푸러질 것 같아! 괜찮아. 엉덩이는 지방이 많아서 다리랑 다르게 쉽게 짜부러지지 않거든. 그보다 먼저 척추뼈나 내장이 찌부러질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서 100kg을 가중시키고 10분 정도 지나자 예상대로 여자가 먼저 갔군. 여자의 척추뼈가 소리를 내며 분쇄됐다. 악당에게 딱 어울리는 최후다. 그걸 본 이마이의 낯빛이 백지장처럼 새하얘졌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줘. 필사적으로 목숨을 구걸하려던 이마이가 이쪽을 보더니 말을 멈췄다. 왜냐하면 루카가 내 뒤에서 뭐야, 음흉한 눈길로 날 보고 있잖아. 가발에 립스틱만 바른 엉성한 여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 내 조수를 더러운 눈으로 쳐다봤겠다. 기분 나빠. 확 죽여버리고 싶어. 너 여자 아니잖아. 아까 분명
거기다 변명까지. 반성의 기미라곤 추호도 없군. 그리고 난 너 같은 인간 쓰레기만 보면 짜증이 솟구치거든. 그래서 생트집 좀 잡아왔다. 불만 있나? 그건 날 화나게 한 벌이다. 원망하려거든 자신의 멍청함을 원망해라. 지금부터 10kg씩 가중하겠다. 넌 몇 킬로그램까지 버틸 수 있을까? 천천히 고통을 느껴봐. 가능한 한 오래 버텨보라고. 응원하지. 250kg을 가중했을 때가 되어서야 이마이는 무참하게 찌부러져 사망했다. 더 버틸 줄 알았는데 역시 악당은 허리심이 약하군. 근성이 없단 소리죠? 폭행에 가담했던 이마이의 부하들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토시의 아드님을 죽인 인간들은 모조리 숙청했다. 이토시가 조금이나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지라도 결착이 지어진다면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법이니까.